안녕하세요. 2025년도도 네. 오늘 딱 양력 6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벌써 6월달이 시작이네. 벌써 이제 또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선생님. 아직은 중반기지 뭐. 맞아요. 이제 또 다음 달이면은 이제 양력으로는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네. 이번 시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GT 분들의 네. 2025년 하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반기 지금 6월달이 지금 첫 시작이긴 한데 6월달, 7월달을 조금 잘 넘어가야 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6월달, 7월달은 말달, 양달 이렇게 접어드는데 이 GT 분들한테는 어떤 결정의 시간이 올 것 같다. 결정을 뭔가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뭔가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결정이랄까 또 재결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결정 그리고 자녀 때문에 뭐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이런 전체적인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뭔가 결정, 선택 이런 거를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온다 이렇게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동업을 좀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내가 혼자 투자해서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어서 동업을 같이 해서 손을 잡고 하는 게 옳을까 맞을까 뭐 이런 결정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이 6월달 7월달에는 조금 이 GT 분들한테는 있다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평생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 근데 이 GT분들은 좀 지혜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지명 같은 거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흘러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경기가 좀 사실 뭐 IMF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힘든 시국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뭐 장사를 조금 많이 접고 또 다시 오픈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많은데 자영업자들은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사업을 내가 개인 사업이든 뭐 법인이든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내셔서 잘 유지해서 가시는 게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을사년에는 쥐하고 합의가 듭니다. 합의가 들기 때문에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대박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잘 유지해서 가신다라는 게 오히려 내가 늘어나고 불어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입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계셔야 될 분들이 또 있고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어떤 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내가 올해는 양손에 뭘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털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까운 곳 가셔서 개인 점사를 한번 보셔서 속 시원하게 확고하게 어떤 정리를 해서 학답을 들으시는 게 오히려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GT분들 하반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6, 7월 달부터 지금 시작해서 오히려 하반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GT분들이 한 번 아프면 되게 아프거나 안 아프면 아예 뭐 이렇게 찌지하게 잔병치레처럼 있는 분들은 사실 별로 드물더라고요. 근데 확 아프는 어떤 개념들은 올해는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 건강적으로는 올 해운년 자체는 나한텐 그래도 받쳐주는 운들이라 시작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괜찮고 건강적인 부분도 괜찮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 일맥상통한 얘기들이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요. 단 가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애로는 있어요. 항상 부부내외 부분에서 좀 애로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다 또 내 마누라가 최고다 하고 그냥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하반기에 네. 30대 분들부터
이제 60대 분들까지 봤을 때 네.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이제 병자생 분들이 이제 30살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갑자생 분들이 이제 42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또 66세 이제 경자생 분들이고, 또 임자생 54살 임자생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0살하고 54살 이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30살, 54살 이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 54살 이분들 임자생분들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온기가 조금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머물러 있지 않는 온기라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30살 이분들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운도 있지만 내가 뭔가 새 출발하듯이 이런 온기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먼저 좋은 소식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어떤 부분에 들어서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 승진이거나 일에 대한 어떤 성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온다 이렇게 보여서 오히려 30살, 이 54 이렇게가 좋다라고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분들 GT분들 괜찮아요. 하반기. 그리고 30살, 54살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거지. 자, 하반기 GT분들 경기도 어려운데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희망 가지시고 새 출발하는 이 시기,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까 이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양력 6월이고 이제 양력 7월이면은 이제 네. 많은 분들이 하반기를 또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겠지 뭐. 맞아요. 2025년 하반기 소띠 분들의 네. 운세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좋다. 이렇게 보여요. 일단 좋다라고 보이고, 근데 이분들 중에 이렇게 결혼이거나 새롭게 뭔가 이렇게 배우자와 시작하는 어떤 온기가 좀 많이 있거나, 반면에 이별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별거처럼, 또 연인이라면 별거가 아니라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 네. 또 전보러 오시면 좀 소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이분들 중에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는지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연락을 하면 또 받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진짜 바람난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상대의 마음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만신한테 찾아오셔서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 시작할 거면 시작하고 다시 인연을 맺고 갈 거면 가고 이렇게 딱 정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소띠 분들이 내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손에 일이 안 잡혀. 그래서 이 소띠 분들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 내가 내 스스로가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점사 보셔서 한번 상대의 마음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좀 시작을 다시 해서 인연을 맺고 가든지 아니면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내 신간이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또 이혼을 앞두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별거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애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거고. 근데 이분들 저는 개개인 상황마다 또 개개인 사주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있어. 근데 그래도 소띠 이분들 을사년 해운년이 나하고 합의가 들어서 안 맞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금전적인 거나 내가 가정의 어떤 부분이거나 어떤 일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받쳐주는 운기라 어떤 이혼에 대한 부분이거나 별거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좀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다시 조금 신중하게 좀 이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금 어떤 자영업이나 공직자 이런 쪽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희소식 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인사이동이라든지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이거를 바꾸고
또 다른 걸 그 자리에서 뭐 메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뭐 떡볶이 장사를 했었는데 감자탕 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메뉴가 틀려버리는 거잖아 메인이.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좋다. 바꿔보는 게 한번 좋다. 그 또한도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노력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첫 드는 손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유지해서 또 가면 입소문 나서 또 장사가 또 다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봐야 될 거예요. 장사는 한 달만 바짝하고 말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해놓고 오픈빨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메뉴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요. 메뉴를 바꾸던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좀 뭔가 환경을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는 좀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전적인 어떤 부분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긴 하나 또 이분들 어떤 내가 다른 거 이게 가축 집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가축을 키우면서 하신다든지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처럼 뭔가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하시는 건 괜찮아.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시는 건 괜찮으나 내가 올해 그래도 컨디션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야.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내 두 가지를 양손에 이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소띠분들 하반기 잘 흘러갈 테니까 염려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 자존감이 조금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자존감이 조금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 많은데 희망 갖고 좀 인생 길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운은 좀 어떤가요? 근데 소띠는 네. 원래 소라는 자체가 땅을 밟고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소띠 중에 나는 투자해서 뭔가 좀 이 재미를 보신 분들을 못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투자 나름이고 또 개개인마다 또 어떤 투자냐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투자가 안 된다 나쁘다라고 단정을 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치자면 올해는 소띠뿐만 아니라 주식에 크게 재미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소띠 분들한테는 또 주식이 나한테는 조금 힘이 들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모아서 오히려 내 집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소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하반기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5년 네. 하반기 띠별 운세 여쭤보고 있는데 네. 이번 시간은 범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범띠분들 진짜 외로움 많이 느끼고 뭔가 추진력도 있고 진취적인 것도 있고 이런데 인간이 안 따라준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 이 범띠라는 것 자체가 인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내가 인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 약간 남성분들처럼 좀 강하고 이렇게 좀 진도지휘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좀 많이 있으시고 남성분들은 오히려 당연히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이렇게 좀 강한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인덕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개개인 사주를 다 봐야 되겠지만 인덕이 없진 않는데 올 하반기는 내가 귀인이 그래도 발복이 된다. 귀인이 발복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소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성분은 남성분은 여성분의 어떤 소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일적인 부분에 또 어떤 소개가 될 수 있고 나한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귀인이 발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띠분들은 좀 내 주변을 나하고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하고는 그냥 너무 속 얘기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유지해서 가시는 게 좀 어떨까. 왜냐면 올 하반기에 나한테 귀인이 될 사람이 눈 씻고 보니까 내 코앞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범띠분들은 내가 귀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돈으로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일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한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인간관계 만약에 혼자 계시는 분이라면 어떤 누군가에 대한 부분으로 소개를 받아서 그 부분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띠분들은 머리가 좋으시잖아. 이렇게 인내력도 있고 막 지구력도 있고 이래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띠들이 또 범띠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귀인을 조금 기다려봐라. 하반기에는 귀인을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이 하반기 중에서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가 몇 월 달이 좀 가장 강한가요? 8월 달이 닭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는 8월 달이 닭달인데 양력으로는 9월 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점에 2026년도에 운세가 거의 50% 들어오면서 그때 새롭게 또 절기상 또 다른 절기가 바뀐다. 그러면 이 무렵쯤에 거의 움직임이 더 많다. 이때는 우리가 흔히 먹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자면 먹거리도 늘어나는 형국이거든. 그러면 좀 새롭게 변화하거나 어떤 시기를 기다려보고 좀 노려야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8월달, 9월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8월달, 양력으로는 9월달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분들의 좀 금전운도 좀 괜찮은 편일까요? 하반기 중에 8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도 8월달, 양력으로 9월달, 10월달 이렇게 3개월이 내 먹거리가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뭐 수당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에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을 요즘에는 부캐 세대라서 그런지 일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 가지 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어떠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라고 쳐. 나오는 수입이 만약에 고정적인 것라고 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수입이 될지 어떤 수당이 될지 인센티브가 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금전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범띠분들이 하반기 때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빌려줬었는데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약간 계속 뜸을 들였었어. 그리고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애를 먹는 분들이 몇 년째 그렇게 애를 먹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던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들어오는 나한테 내 주머니에는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그래도 어차피 내 거였지만 그래도 나간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횡재를 바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 횡재 수도 좀 있나요? 범띠분들이? 이것도 횡재가 돼. 돈을 빌려줬어. 한 몇 년 전에. 네. 근데 계속 찌끔찌끔 받았어. 근데 그게 시간이 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있었단 말이야. 비우고 있었는데 그 생각지도 못한 돈을 뭐 다무 얼마라도 내가 받게 된 거야. 그것도 횡재입니다. 그것도 횡재야. 그러니까 이 횡재수라는 거는 사실 뭐 공짜로 얻어지는 거라고 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희궁은 뭐 하늘에서 뭐 로또 떨어지지 않는다. 뭐 감남 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빼고 절대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범띠가 하반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거의 못 받은 돈이 들어오거나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한테 전자레인지 하나 선물 받았어. 그것도 횡재야. 그렇죠. 그것도 횡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를 받게 된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자체가 횡재라고 봅니다. 선물이지 선물. 나는 선물이란 표현을 하고 싶어. 횡재라기보다. 아까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양력 음력 8월 이때가 좀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이 하반기 중에 지금 현재는 6월 초잖아. 6월 1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은 6개월 동안 8월 달부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양력으로 8, 9, 10 이렇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범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원래 인내력 끝내주잖아. 네. 그러니까 인내력 끝내주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나한테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시간 네. 질문이 2025년 하반기 네네. 토끼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토끼띠 분들 삼재잖아. 맞아요. 좋아도 삼재요, 나빠도 삼재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토끼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 주변에서 또 내 자신이 또 뭐 인스타를 보시던지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던지 보시면서 대부분의 만신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야. 올해는 꼭 삼재를 풀어라. 이런 얘기를. 올해는 토끼띠가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에 토끼띠가 가장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삼재 풀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계실 텐데 그래도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토끼띠 분들. 우리 토끼띠 분들은 일적인 거, 인간 관계 그리고 내가 일은 돈에 연결되는 거잖아. 이 부분 두 가지 아닌 이상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도 돼. 왜냐면 원래 태생이 하나에 집착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사람이면 사람, 연인이면 연인, 또 내가 어떤 금전적인 목표를 뒀어. 그러면 그거에 부분, 또 내가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이 토끼띠 분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집착처럼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봐. 오히려 상반기 시작하면서 중반기에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았다. 조금 힘들고 애로가 많았다. 또 작년 2024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삼재를 겪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토끼띠 분들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내가 흘러가는 게 괜찮아요. 인간관계에서 하고 일적인 부분 그게 이제 돈에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고심하고 신경 쓰고 거기에 집착하듯이 거기에 몰빵을 한다. 내 온통 신경이 이렇게 볼 수 있어. 왜냐면 인간의 인덕은 없는 건 아닌데 토끼띠가 인덕은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 나를 구설로 씹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꼭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내 옆에 있어. 꼴 보기 싫어.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워. 근데 역시 그 사람이 또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또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가 그 주파가 공기 속에서 오고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면 토끼띠 분들이 예민해요. 그리고 예민한 만큼 인정도 있고 정은 있는데 예민하다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아. 그래서 그거에 좀 많이 속을 빨리 상해해.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 뭐 일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하시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이 토끼띠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뭐 사람이 싫다고 뭐 내가 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된다. 왜? 나 삼재니까. 그걸로 내가 그나마 삼재를 겪는다면 다른 걸로 안 겪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 일은 어떤 이 토끼띠 분들 중에 일 말고 아예 저 일을 할까? 이렇게 완전 전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끼띠 분들이 일복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일복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토끼띠 분들은 내가 쉬고 있는 거 자체 그 쉼하고 있는 자체가 좀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 집에서 가만히 놀고 먹으면 우울증 생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니든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일을 잡아라. 그래 그게 나한테 오히려 더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왜? 나 올해 삼재니까 그냥 그 일을 그대로 조금 더 올해까지는 유지를 해라. 그래야 내년은 삼재라 하더라도 묶는 삼재라 하더라도 조금 나한테 득이 된다.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엔 시작하는 삼재 때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서도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 그쵸.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이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새로운 좀 이성이 찾아오는 하반기가 될까요? 토끼띠 분들이 원래 타고나기를 이렇게 도화살을 있게 타고났어. 네. 그리고 토끼띠 분들 중에 이렇게 귀엽거나 이렇게 이쁘지 않는 분들을 못 봤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은 굉장히 이뻐요. 얼굴이 인물이 좀 이쁘신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잖아. 이쁘지 않더라도 난 귀엽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끼가 발휘되는 그 외모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토끼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운들이 조금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남자든 또 남성분들은 한 여성이든 이렇게 오랫도록 머물러서 이렇게 가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혼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야. 근데 새로운 짝이라고 치자면 이제 솔로로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짝 또 지금 뭐 돌싱으로 계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배우자 만날 수 있는. 근데 솔로로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연애를 좀 해라. 이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돌싱으로 계시는 분들은 당장 가정을 이루려고 먼저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아라. 내 앞에 내 옆에 또 내가 마음을 안 먹어도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플러팅 하듯이 썸을 타듯이 나한테 이렇게 대시하는 사람들은 있다. 근데 언제라도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있으니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여지는 두되 당장 가정을 이루려고 뭔가 급하게만 마음 먹지 않는다면 일단은 사랑을 먼저 하셔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 아까 올해가 좀 삼재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올해가 좀 지나면 내년에는 좀 삼재의 기운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이 토끼띠 분들 들어오는 삼재,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 중에 울사년 삼재가 가장 안 좋다고 보고 2026년도 병원년 말의 해운년에는 토끼띠가 오히려 묵는 삼재지만 조금 무해무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울사년 삼재가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원연이 훨씬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으시고 걱정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 이 토끼띠 분들이 겁이 많아. 그냥 화이팅 하시고 이 토끼띠 분들 하반기 웃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